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거 하기 전에 기초 문법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요 내용들 자체도 제 입문 강의 내용을 전부 보셨다는 그 가정하에 진행을 할 거니까요. 만약에 내용 이해가 안 되신다면 입문 강의부터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 기본 문법 용어 정리부터 조금 할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예약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C샵 언어에서 그 문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된 단어들을 예약어라고 해요. 저희 그냥 많이 쓰던 것들 전부 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약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식별자, 요거는 임의로 선택해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단어를 식별자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말로 하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죠. 변수명 임의로 지을 수 있죠. 함수명 임의로 지을 수 있고 뭐 클래스명 임의로 지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식별자라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 넘어갈 텐데 그래도 이게 조건이 있기는 해요. 조건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void 1 뭐 할까요? 테스트 보시면 에러가 뜨죠? 그죠?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는 1 마찬가지죠?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되는데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에러가 뜹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중에서는 요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요것만. 무슨 소리냐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더바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언더바 1 클래스명엔 제가 미리 적어놨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더바만 특수기호 중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글도 사용 가능. 한글도 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쓰려면 쓸 수 있어요. 해볼까요? 숫자 되죠? 테스트 됩니다. 그쵸? 되게 생소하기는 하지만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 프로그래밍 입문을 이걸로 안 했는데 그 비주얼 베이직 VBA라고 그걸로 했는데 저는 처음 입문했을 때는 그래서 다 한글로 변수를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긴 하지만 쓸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글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해외에 나가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프로젝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빌드를 할 때라든지 뭔가 변환을 할 때라든지 어찌됐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지만 어찌되었건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4 뭐가 있을까요? 예약어도 가능. 뭐냐면 예약어도 가능은 합니다. 식별자로. 근데 그냥 쓰는 건 안 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거는 컴퓨터가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요 골뱅이를 붙여주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사실 잘 안 쓰이죠. 굳이죠, 굳이. 보통
그렇게 쓰이진 않아요. 근데 그냥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번, 2번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아신 다음에 쓰지 말아야 되는 것들 정도라. 그리고 리터럴이라고 있어요. 리터럴. 요건 소스 코드에 포함된 값을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용어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 용어를 설명하는 것도 좀 말이 어렵죠. 이거는 간단해요. 사실 저희가 맨날 쓰던 것들이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이게 다 소스 코드에 포함된 값들이니까 요것들을 그냥 전부 리터럴이라고 보통 불러요. 리터럴. 소스 코드에 포함된 값. 리터럴이라고 부르고요. 상수. 우리가 값이 바뀌는 것은 변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값이 바뀌지 않는 식별자를 요거를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는 값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한번 대입을 하면 다른 값으로 대입이 불가능해요. 상수는 여기 const 요 키워드를 쓰고요. const 예를 들어 뭘 해볼까요? 이렇게 5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5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얘네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안되죠. 여기 빨간색으로 뜨죠. 결국에는 얘를 지금 상수로 값이 바뀌지 않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값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플레이를 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플레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법 용어들을 뭐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이번에 한번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책이라든지 그 프로그래머들끼리 혹시 대화할 일이 있으면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사실 이렇게 딱딱하게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이론상으로 이렇다 라고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기초 문법 용어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 중에 예전에 그 배열을 배웠어요. 근데 배열을 배웠는데 아주 간단히 알고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배열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건 뭐 요런 거를 배열을 배웠죠. 그래서 1, 2, 3, 4, 5 우리가 저번에 뭐 요런 배열을 배웠어요. 요거를 1차원 배열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1차원 배열은 1차원짜리 요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소가 5개 있었죠. 2차원 배열은 여기 맨 뒤에부터 읽으시면 읽기가 편합니다. 1차원 배열 요소가 5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요 5개 있는 요게 요 한 줄이 4개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그쵸? 5개 요소가 4개 있다는 거. 그게 2차원 배열입니다. 보통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면은 눈에 보기도 좀 편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딱 한눈에 보기에도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줄씩 이렇게 있구나. 이게 2차원 배열이라고 해요. 선언은 1차원 배열은 이렇게 요거 땡땡 요거를 한다면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요. 2차원 배열은 그 사이에 요 점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크기를 정할 때에도 이렇게 점 하나에서 요게 그 꿀팁인데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뒤에서부터 읽는 거
요게 상당한 꿀팁입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도 보면 뒤에서부터 1차원 요소가 5개 있고 그 다음에 그게 4개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차원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뒤에서부터 읽으면 똑같습니다. 일단은 뭐 볼까요? 1차원 요소가 5개 있을 테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그게 여기 2차원 요소가 4개일 테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3이 또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총 3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어요. 3차원 요소는 3개인 배열. 그죠? 그리고 역시나 3차원이니까 점을 여기다 땡땡 2개 넣어서 이게 3차원인 걸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3차원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다차원 배열은 뒤에서부터 읽는다는 거, 그리고 보통은 2차원 배열이 많이 쓰이고 3차원 배열도 거의 안 쓰일 거예요. 2차원 배열이 주로 쓰이고 이 3차원 배열 이상 쓰이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도 처음에 배울 때 되게 헷갈렸지만 지금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될 정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계 성장하시려면 아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고요. 다차원 배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제어문도 뭐 if문 예전에 배웠죠? 이런 식으로 if문 이제 이런 거는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사막연산자 또는 뭐 조건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if문은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오실 텐데 요거를 조금 풀어서 보여드리면 조건식 물음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표현식 1 땡땡 표현식 2 해서 이게 뭐냐, 이 조건이 참이면 사실 이 if문이랑 똑같죠. 이 조건이 참이면 요 앞에 표현식 1을 반환해 주고요. 거짓이면 표현식 2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반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if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더 길게 쓴 게 있지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이에요. 물론 이제 이쁘게 좀 줄인다고 해도 하나, 둘, 셋, 네 줄이죠. 그에 비해서 이거는 한 줄로 퉁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난 이거 어려운데 안 쓸 건데 하면 안 쓰셔도 돼요. 굳이 뭐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뭐구나 는 거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게 눈에 익숙해지면 요게 더 요것보다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죠. 한 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줄이 긴 거를 이제 싫어하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건에 참이면 표현식 1을 반환하고 거짓이면 표현식 2를 반환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를 지금 다 달달달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감만 잡으시고 나중에 본인이 직접 뭔가 만드실 때 그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 요것도 저번에 그 제어문 할 때 안 했어요. 왜냐면 요거 자체가 제가 그 입문할 때는 이 스위치 문 자체가 되게 눈에 안 들어오고 어려워 보여가지고 안 드렸는데, 사실 요것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if문보다는 좀 간결한 편이거든요. 요거를 똑같이 if문으로 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딱 보면 이게 더 간단한데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줄 if문이 있으면 이게 더 간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if문이 여러 줄 있으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짜일 텐데, 저는 요게 더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요건 이제 사실 취향 차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보통 그래서 스위치문을 쓸 수 있으면 스위치문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난 if문 편한데 if문 쓰셔도 돼요, if문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렇게 지저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물론 뭐 무조건 이렇게 작성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뭐 줄이 여러 개면은 밑에다가 놓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딱 보면 한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위치문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프로그래머들 한 10명 중에서 한 6, 7명은 스위치문을 더 선호할 거예요. 이게 더 한눈에 잘 들어온다고. 그래서 두 개를 쓸 수 있으면, 스위치문을 쓸 수 있으면 보통 스위치문을 많이 씁니다. 스위치문은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건식이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는 정수와 문자만 넣을 수 있어요. 사실 문자도 잘 넣지는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정수를 많이 넣기는 합니다. 문자는 왜 많이 안 넣냐면은 이게 C에서는 아마 문자가 안 될 거예요. C++도 아마 문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는 정수만 넣을 겁니다. 그 두 언어 때문에 C샵은 문자는 되지만 상대적으로 그래서 잘 넣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여기 조건엔 정수랑 문자가 들어간다. C샵은 문자까지 넣을 수 있다. 하지만 타이포모노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케이스 하고, 이게 조건이 1일 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1일 때 요걸 실행해 주세요. 얘는 요걸 실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하면 이제 요것만 딱 실행이 됩니다. 이 브레이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떠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이 아니고 2다 그럼 이제 요게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이건 제가 보기 쉬우라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을 거기는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의 조건일 땐 요거 실행, 얘가 2일 땐 요거 실행, 이 부분은 요거랑 똑같은 거죠. 3일 땐 요거 실행, 나머지의 else는 요거 실행. 뭐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은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이 스위치문이 빠져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뭐 어려울 게 없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반복문, 요거를 우리가 뽀문을 배웠는데, 뽀문이 두 개 있는 거를 이제 중첩 루프, 이거 사실 뽀문을 루프문이라고도 하거든요. 반복문, 루프문, 루프 뭐 다 동일한 의미인데, 이게 두 개 있으니까 중첩 루프라고 해요. 뭐 용어는 조금 뭐 사람마다 다르게 부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뽀문 안에,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문이 두 번 돌아가겠죠. 이거는 이거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9구단 예시 코드예요. 너무 쉬운 거니까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반복문 시간에 저희가 안 했던 게 포이치문을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어요. 원래 이게 FM으로 하려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안 알려드렸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도 알려드리자면,
포이치문은 여기 in 키워드와 같이 사용해요. 이 배열을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그 넣은 요 배열의 요소를 얘가 하나씩 차례로 순회를 합니다. 전체를 다 돈다고 보시면 돼요. 포문하고는 조금 다르죠. 포문은 전체를 도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횟수만큼 도는 거라면 요 for each문은 특정 배열에 있는 요소를 전체 다 순환합니다. 이렇게 전체 다 돌면서 이제 여기다가 특정 뭔가를 넣으면은 그 돌면서 한 번 돌고 하고 두 번 돌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돌면 지금 우리가 1, 2, 3, 4, 5를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뭐 1, 2, 3, 4, 5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for each문은 이 배열의 모든 요소를 순회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역 변수 인티저 나오죠? 여기 인티저, 인트. 그래서 이 앞에는 배열을 넣는다 치고 뒤에는 요 이름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요 이름은 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은 상관이 없고 이름은 똑같이 맞춰주면 되니까 이건 그냥 딱 봐도 여기 지역 변수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름은 상관이 없는데 이 형식은 얘가 인티저면 얘도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for each문은 그래서 내가 그 해당 배열에 배열이나 리스트나 아무튼 그 배열의 모든 요소를 순회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로 쓰여요. 포문도 모든 요소를 순회하고 싶을 때 쓰이지만 포문은 뭐 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지만 얘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요소를 다 순회하고 싶을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해볼까요? 그러면 for each 하고 여기는 자료형, 여기 인트형 있죠. 그리고 여기는 변수명, 그리고 여긴 in 하고 배열이나 컬렉션. 우리가 저번에 컬렉션으로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in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배열이나 컬렉션, 뒤에는 여기가 자료형, 여긴 변수명.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모든 요소를 순환할 때 주로 쓰인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면 넘어가시죠. 여기에서 할 거는 브레이크문. 요 브레이크문은 용도가 반복문을 탈출하는 용도예요. 일반적으로 반복문을 탈출하는 용도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거에선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에서의 브레이크는 이제 해당 케이스를 실행하고 나서 탈출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용도는 비슷하죠. 탈출하는 용도. 보통은 이제 이런 반복문을 탈출하는 게 조금 더 특별하죠. 스위치 케이스는 요거는 스위치문은 그냥 얘네는 세트니까. 그런데 얘네는 세트는 아니에요. 네, 해당 이런 반복문이 있을 때 브레이크를 하면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씨 바보죠. 커야지. 요러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요 브레이크문은 여기 if 해가지고 i가 10이면 이제 브레이크문이 걸려서 요 반복문을 탈출하게 돼요. 쉽죠? 그죠? while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if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탈출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continue문 요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입문할 당시엔. 얘는 뭐냐면 포문은 지금 0부터 0, 1, 2, 3, 4, 5 0, 1, 2, 3, 4까지 돌겠네요. 이게 5번 돌 거예요. 그죠? 근데 이 continue는 브레이크문은 루프가 벗어난다면 continue문은 한 해 건너뛰어서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continue문은
만약에 이 컨티뉴문의 조건이 맞으면 그 아래쪽은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컨티뉴에 딱 걸려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반복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가 복잡할 경우에 요 컨티뉴가 있으면 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어찌되었건 요 컨티뉴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엔 0에서 한번 돌고 1에서 한번 돌고 2에서 돌다가 if문에 걸려서 컨티뉴 걸려서 요 디버그 로그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 그러니까 요거 잘못됐네. 0 1 3 4 0 1 3 4만 출력이 되겠죠. 0일 때 한번 돌고 로그가 찍히고, 1일 때 한번 돌고 로그가 찍히고, 2일 때는 돌라다가 여기에 걸려서 컨티뉴 해서 여기 아래쪽은 스킵이 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3일 때 다시 반복되고, 4일 때 다시 반복돼서 올라가서 4에서 뿔뿔하니까 5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반복문은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컨티뉴를 만나면 해당 반복을 건너뛰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계속 반복을 돈다는 거.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투문은 해당 레이블, 요걸 레이블이라고 해요. 여기도 딱 보면 레이블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고투를 만나면 그 다음에 바로 그 해당 레이블로 바로 점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고투문을 사용하기 좋은 예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고투 만난 다음에 여기로 바로 점프가 뛰겠죠. 만약에 이 반복문 이거 3중 루프인데, 요거를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아는 문법으로는 여기서 특정 조건이 되면 브레이크, 또 조건이 되면 여기서 또 브레이크, 여기도 조건이 되면 브레이크에서 총 브레이크를 3번 써줘야 될 거예요. 아까 배운 대로면. 그죠? 상당히 불편하고 보기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고투에서 이렇게 레이블을 한 번에 여기서 3칸을 뿅, 3단계를 뿅 밖으로 한 번에 빼오니까 요거는 조금 편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요거는 거의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그 코드 읽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다른 데로 점프한다는 것 자체가 뭐 딱 한 번 쓰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거를 막 수십 개 수백 개 써본다고 치면 그럼 이제 얘가 어디로 점프했는지 이런 거를 다 찾아서 그 순서를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그 코드 분석이 보통 이제 가독성이라고 하죠.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기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문의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